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8월 28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모니터 좀 켜주세요. 안 보여가지고. 네,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네. 보고 있어요. 시작됐나? 시작된 것 같아요. 오, 나왔다. 나 나온다. TV에. TV 말고 유튜브. 유튜브. 여기다 나온다. 정확해야죠. 예. 예. 오늘은 머리가 차분해요. 그니까요. 네. 차분해요? 차분해요. 이게 제가 자다 일어난 머리. 아하. 어제는 샷감 머리. 샷감 머리. 내추럴 미. 꾸안꾸. 꾸안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더럽게 재미없다는데? 더럽게 재미없다를 한 8번 얘기하신 것 같아, 이분. 예. 근데 그도 그럴 게 사실 엔비디아 딱 발표 나면 뭔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끝나니까 또 뭐 또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다. 전문가들 믿을 게 못 돼. 결국 이 시장에서 나 혼자야. 뭐 엔비디아 실적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방향성 없네. 누가 그랬어? 진짜 전문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어? 이 경제 방송들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예. 네? 거기에 말을 제대로 우리 클로징 벨 포함돼요? 클로징벨 포함되죠. 못 맞추면 페이가 안 나가야 돼. 말을 안 들어.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정일 본부장님께서는 엔비디아 실적 별거 없을 것 같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거 잘 나오나 못 나오나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페이 나갑니다. 전혀 금리자. 공자님은 오늘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엔비디아 실적이요? 네. 그냥 별게 없었구나. 별게 없었구나.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쇼크를 줄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에서 엄청 좋을 거다라기보다는 시장에 쇼크를 줄 거냐 안 주냐가 더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오늘 예상치 수준으로 일단 나왔죠. 근데 예상치 수준에서 이제 전 중요하게 봤던 게 H20이 얼마나 빠질 거냐. 그런데 중국향 H20이 한 40억 달러 빠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실제 매출은 한 500억 달러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성장성이 줄어들었다고 보기에는 40억 달러 빠졌으면 여전히 성장이 굉장히 강하네.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의 성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꺾이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 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급락은 안 나오겠네. 오늘 적어도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가 요걸로 인해서 조금 더 안개 속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엔비디아 AI에 대한 우려감 자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미국의 나스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는 끊어졌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건 사라지니까 다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보자. 뭐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라고 하면 정부 정책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전 고점인 3,288 한 80포인트 남았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은 한 2% 더 되네요. 한 3% 정도, 3% 정도 남았는데 여기를 뚫고 간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3,180이라서 3,201입니다. 네, 좀 제가 보는 거는 동시효과라서 좀 빠지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3,288 기간이 언제인가요?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 9월 내. 9월은 세모. 내년 상반기는 무조건 오케이. 내년 상반기는 3,288은 당연히 가야 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년 상반기에도 안 가면? 시장 빠질 수도 있죠. 왜? 네. 전문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요 9월 달은 잘 모르겠다. 네, 9월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만약에 양도세 이슈가 불거지면 9월에 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올랐던 것들을 파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수요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당장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그리고 끌어줄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한데 끌어줄 수 있는 섹터가 지금 뭐냐고 보면 이제 조선이 될 수 있냐. 조선이 어제 예상외로 급등을 하고 오늘은 또 물론 업종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차별적으로 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조선이 지금 달려야 되겠다, 아싸 이렇게 보는 분위기까지는 또 아니어서 뭐가 달려주지라고 보면 애매해요. 오늘 상황에서 보면 시장에서 메인으로 달려갔던 섹터가 조금 애매했는데 그런데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게 있었어요. 증권 지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 지주들이 그러니까 약간 코스피를 지지했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정부 정책에 기대감이 있으면 꽂을 수 있겠네, 위로 꽂을 수 있겠네. 이게 그런 상태라서 제가 장담해서 정부 정책이 뭐 양도세 해소해도 되고 무조건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한 스푼 조금만 넣어드리자면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진짜 역시 이런 분들이 화면이 안 나오나? 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PD님. 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이 늦어도 너무 늦다. 너무 늦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너네 뭐 하냐? 그래. 9월 초에는 진짜 결정해야지. 아니면 너네 다 매국노다. 아. 예. 오늘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서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너네 뭐 하냐? 라는 얘기 들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참 똑똑해. 어쩜 이런 말을 하지? 기대감을 한번 줬다가 실망을 줘버리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돌아오게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좀 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아마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지 개인적으로 짐작하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철회하고 엎은 것 자체가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다. 이놈의 자식들. 예. 자, 그래서 9월 초에는 결정하자는 이 애국 청년의 이 발언.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소연아요. 저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안 봤어? 이분 여기 제가 사진. 대표가 얘기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네. 저분이 대표도 아니니까 지켜봐야죠. 근데 오늘 올라간 거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들어갑니다. 이런 콜이 나왔어요.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띄워주세요. 어떤 콜일까요? JP 모건에서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활약이 늘어나서 지주사의 할인율, 그러니까 지주사가 좋아질 거다. 이런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데 얘네들이 개스한 건데 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했죠. 이것도 좋은 건데 일단은 자사주 의무소가 아침에 나갔던 그거잖아요. 이것이 9월 달에 처리되는데 SK 같은 것이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25%. 이거 그러니까 하고 뭐 여기 뭐 삼성물산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 배당 소득세 35%가 그거를 인하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제가 이 퀘션 마크 저건 제가 쓴 거예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콜을 했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10억인지 어쩐지 10억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얘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최종안에서는 제외하고 어차피 대통령 시행이니까 이거는 밀어놨다. 밀어놓은 게 나쁜 게 아니다. 잠깐 절로 가. 나 이거 신경 안 쓸래. 나머지 거 갖고 신경 쓴다.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게 막 중요한데 그 전체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다.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콜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요거는 좀 다른 거죠. 이게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고 이소영 위원 그거 한 거는 촉구한 거잖아요. 여전히 결정이 안 난 거죠. 여전히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죠. 모르는 거지 정확히. 정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그동안에 지주하고 증권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새로운 콜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그게 씨알이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니까 가져왔겠죠? 이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난 퀘스천이다고. 근데 이런 콜이 나와서 그래서 지주하고 증권이 그냥 갖다 붙였구나.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말이 통하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외국계 콜이 많이 들어왔어요. JP 모건도 왔는데 자동차도 올랐잖아. 자동차도 콜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 3페이지. 이번엔 골만삭스입니다. 이거지 황금 양말.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저평가 우량주.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것은 시장의 오해다. 시장 글로벌보다 40%나 싸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가성비, 평균 가격이 싸다. 하이브리드가 먼저 온다. 전기차는 빨리 안 오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콜했는데 이게 새로워요? 새로운 거 아니지. 원래부터 우리가 한 거지. 근데 왜 하니까 갈 데가 없어. 순환매 돌고 도니까 여기도 건드리고 저기도 건드려야 되는데
씨알이 맥힐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고 콜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 현대차 기아 콜, 그다음 아까 그 콜, 아까 그 행동주의 펀드 새로운 거 없지만은 씨알이 맥힌다는 건 무슨 얘기냐? 순환매가 극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근데 주가가 안 갔으면은 거기서 놀고 싶어 한다. 뭔가 한번 먹고 싶어 한다. 이런 걸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앞에 거 현대차 기아차는 내러티브 동감하면은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또 동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트레이딩에 충분히 거리가 될 수 있죠. 진실은 모르죠. 이소영도 모르니까. 저 외국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니까 갖고 오셨겠죠? 동의한 게 아니고 그게 영향을 미친 거야. 내가 동의하든 말든 간에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는 동의를 뭐 반만 하지. 반만. 왜냐면은 지금 그거 말고도 조선주하고 AI하고 하이닉스 쪽 그런 쪽이 더 펀더멘털적으로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뭐 금처럼 뭐 5% 이건 아닌데 이거를 뭐 메이저로 30% 이렇게 가져가서 이거 뭐 이제 끝났다 3개월 동안 이게 주도주다 조방원처럼 이렇게 요 콜 가지고 동의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콜이 맥히는 그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32분 지나가고 있어서 땡땡땡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권종근님께서 땡땡땡 SK텔레콤, 드가님께서 발사 하셨고요. 네. 은미채님께서 엔터 고고고. 엔터 그 장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 예. 우주로라님께서 땡땡땡. 이 다음은 뭘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쎄한 느낌. 땡 하고 깨어나면 좋겠다. 스티브 굿잡스님께서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명행 길을 알려줘 땡땡땡. 네. 예. 근데 명행이 말한 현대글로비스 엄청 잘 가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밀잖아요. 웬일이지? 현대차 그룹주, 네. 글로비스 오토에버, 네. 모비스. 그건 뭐였어요? 촉이었어요? 뭘요? 그냥 촉이 온 거였어요? 그럼요. 와. 제가 총 말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죠. 뭐 분석이 돼요. 아니면 시장을 볼 줄 알아요. 뭐 하겠어요, 네, 제가. 촉 하나 있죠. 숫자나 보고 네. 읽는 거지. 예, 고맙습니다. 예. 봄봄님께서 땡. 리노를 찾아서님께서 나는 거래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면따자님, 날라리또님께서 알테오제, 추른향님 오셨고요. 전효민님 안 오셨네요? 효민님 어디 가셨나요? 전효민님 안 양말님은 오셨네요. 현대차 24만 원은 가겠네. 덜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공자님한테도 요거 짧게만 이소영 아까 그 발언, 이 9월 달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 초에는 질질 끈다고 더 좋을 것도 없다. 어떻게 보세요? 저분의 영향력이 문제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저분이 말하면 이게 정말 지켜지냐라고 봤을 때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했었지만 안 됐었고, 또 사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을 이미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만의 의견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을 정해서 대통령실로 전했으니까 그 내용을 봐야죠. 저게 뭐 저분이 얘기했다고 된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희가 좀 지지 선언을 할까요? 클벨 차원에서 누구를요? 저분 이소영 의원을. 힘이 부족하다며 그럼 실어줘야지. 우리 힘이 맨날- 부족한 게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의 의중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결정했잖아요, 당론을. 민주당 끝났지. 50억으로 이미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희 의원의 힘을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정치는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힘 실어주면은 막 저기 지도부도 바뀌고 하던데. 정치인 생물이에요. 정치- 안 되는 게 없어요. 정치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할 거예요. 네가 왜 저는 정치 얘기 건들지 안 할 거예요. 말어 제가. 정제방송 네. 점점 똑똑해지네. 처음에는 살살 깨니까 넘어오더니 적응력이 맞아요. 갑이야. 좀. 이제는 안 넘어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0.3% 올라서 3,200선 아래에서 마감됐네요. 3,196. 코스닥은 0.4% 마이너스 798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 코스피 코스닥에서 살짝 뭐 수급이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네. 기관이 코스피에서 3,300억 이렇게 샀고 외국인은 최근에 선물을 많이 삽니다. 예, 선물 시장에서 7,500억 이렇게 또 샀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범송공자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자면
시장은 그냥 무난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483, 하락이 383이었는데 0.29% 상승했으니까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등락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 728, 하락이 881인데 하락률이 0.41%니까 역시나 비슷하게 그냥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동요하지도 않았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그냥 안정되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좀 특이했는데 여기 외국인 순매수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여기 외국인 순매수 한번 잡아보면 순매수 잡아주세요. 글씨가 안 커지네. 이 화면을 차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현대중공업 1등, 삼성중공업 2등, HD 현대미포 3등, HD 한국조선해양 4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조선주를 대거 매수했다. 그러니까 등락률과 상관없이 지금 조선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종목들을 봤을 때 원전 많이 보이고, 원전, 조선, 그다음에 조방원, 조선도 많이 보였고 방산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방원 쪽으로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APR도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을 외국인들이 다시 담았다, 조정받았던 것들을 다시 담았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2%대 3% 가까이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 순매도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1,700억 정도로 1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심리가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비교해 보면 코스피가 0.29% 상승했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0.2% 상승이고 중형주가 0.6%, 소형주가 0.86% 상승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주도한 시장이 아니었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주도한 시장이었다. 그렇죠. 근데 왜 특이하다고 하냐면 보통 이렇게 중소형주가 주도를 하면 코스닥도 보통 같이 좋아요. 근데 오늘 코스닥은 안 좋은 상태에서 코스피의 중소형주 쪽으로만 좀 남았기 때문에 이 동향이 조금 특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지금 시청자분들이 짚어주셨는데 이게 27일 데이터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게 제가 보는 것도 지금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2천억 원 정도 담고 현대차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제랑 어제 제가 데이터를 이걸 못 어제 봤네요. 거니까 네. 헷갈릴 수 있죠. 맞아. 바로 시정하잖아요. 네. 지적해주면. 바로 그냥 바로 현대로 합니다. 현대로. 네. 네. 다- 오늘 보면은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쪽을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내 기관 쪽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오히려 더 많이 샀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많이 샀고. 잠깐만요. 이 데이터에는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안 보여서 이 데이터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는 게 지금 잘못된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요거가 거기서 봐야겠다. 인터넷에서. 제가 토스증권. 네, 제가 보는 토스증권에는 오늘은 기관이 산 게 저는 더 궁금하긴 기관이 하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많이 샀고 1,307억 원 정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네. SK 하이닉스, 롯템, SK 스퀘어. 이렇게 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기 조선주에서 한조에만 살아남은 지금 한조해, 하이닉스, 그리고 저기 방산, 지주 이렇게 네 개네요. 딱 대표주 샀네요. 예. 조선 대표주,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방산, 그리고 지주 이렇게 샀고, 외국인도 2천억 정도 하이닉스 순매수. 그다음 현대차. 이거 봐. 외국인 이거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바로 사잖아. 600억. 600억이 뭐냐? 공 하나 더 붙어야지. 내일 또 사. 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쪽에. 22만 원이네요. 예. 네. 22만 2천 원이에요. 22만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김정은 본부장님 코멘트 있으세요? 뭐 저기 미래지향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제 나와야 될 거 뭐 있습니까? PC? 예, 그렇죠. 내일이죠. 오늘인가? 내일인가 헷갈리네. PCE 오늘 밤인가? 오늘 밤 아니에요? 오늘 밤인 것 같네. 예, 헷갈려서 아닌가? 오늘 목요일 맞을 겁니다. 아닌가? 내일인가? 헷갈리네. 전문가들 내가 페이 주지 말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 보고 있고 일정이 내일인지 오늘인지도 모르고. 내일이야. 헷갈릴 수 오늘 있죠. 아니야. 헷갈릴 수 나 있습니다. 참나. 오케이. 예, 네. 연애 얘기나 좀 할까요? PC 첫 키스 이런 헤드라인은 거. 내일 저녁에 발표됩니다. 안 한다. 내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엔비디아가 어떻게 반응되는가 오늘 저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오늘 밤에 올라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빠지는 거는 사실은 과매도라고 보고 있고 시간 외에서 그 왜냐하면은 하이닉스가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는 원래 엔비디아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3% 빠졌어.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3% 올랐어.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순리가 되는 거예요. 펀더멘틀적으로 그게 올라야 되는데 오르는지 마르는지 따라서 이게 방향이 잡혀야 하는데 오늘 반면에 삼성전자가 한 1%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실적만 갖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루빈이 예상대로 된다는 거에 대한 해석을 삼성이 불리하고 하이닉스가 유리하다고 해석을 중간에 사람들이 확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내일 못 오르면은 이거 의미가 아주 이상하게 나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기점이 크게 됐다. 오늘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루빈이 예상대로 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삼성한테 나쁘고 그렇게 하이닉스한테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찌라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안 얘기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막 0.5% 빠졌으면 안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루빈이 제대로 되면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 콜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하이닉스가 내년도도 HBM4에서 도미넌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찌라시가 돈 것이 이미 HBM4에 대한 하이닉스의 물량이 커미트 된 거 아니냐라는 확대 해석이 일부 나왔어요. 그게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가 내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두 회사에 관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는 다 조정받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스테디할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이게 양대로 가는지 지주 말고 그렇게 하면은 장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삼성이 빠지는 상태에서 장이 3,250으로 갈 수 있고 3,280으로 갈 수 있는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루빈 루머가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3,280은 9월 달에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범성공자님께서도 오늘 장 전반적인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오늘 장 전반적인 코멘트요. 네.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물어보셔서 지금 시장은 그냥 혼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시계열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좀 돌려서 오늘은 이랬는데 이제 언제쯤 방향을 잡겠다. 혹은 뭐가 좀 나와야 된다. 혹은 계속 뭐 이럴 것 같다. 혹은 어떤 거를 좀 보자. 약간 이런 식 네. 관점을. 저는 근데 좀 헷갈려요. 네. 종목이나 산업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둬야지라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갔다가 매크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근데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계속 봐야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국 봐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PC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근데 지금 워낙 지뢰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PC도 있고 고용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연준 쿡 이사에 대한 공방전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쿡 이사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물러난다고 하면 대통령이 해임의 권한이 있느냐 이것부터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국론이 약간 분열되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 정치 혼란 같은 것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뢰밭이 많으니까 뭐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한꺼번에 넘겼다고 봐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은 뭐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막 말씀드렸듯이 AI 투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AI 투자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 빅테크 중심의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그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업들의 이제 생산성이 정말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생산성 기반으로 수익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미국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금리가 30년물 금리가 좀 내려오지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금리가 좀 안정된다고 하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결국 그 부양책이에요. 미국에서 부양책이 언제 어떤 시점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좀 때릴 거냐. 근데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9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다 지났고 9월 이제 4개월 남았는데 그 4개월 동안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좀 올릴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잘 되려면 내년부터 데이터를 잘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 효과를 9월보다는 뭐 10월, 11월 이렇게 좀 더 뒤늦게 가면서 부양책을 하면 실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것들이 내년 9월, 10월 이렇게 했을 때 YY 데이터로 좋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만질 가능성을 보면 그 부양책의 가능성도 조금은 딜레이돼서 봐야 될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부양책 전에 아까 계속 장기채 채권 조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채권 조달에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면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 나오냐? 그렇게는 또 안 보이는데, 다만 고용 지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충격이 있겠죠. 그것만 주의한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오늘 금통이 있었고요. 금리 동결됐습니다. 코멘트는 이거였는데, 수도권 집값이랑 가계부채에 대해 추세적인 안정을 더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완만하게 이어가겠지만 수출은 관세 때문에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중 무역 협상, 품목별 관세부가 내수의 개선 속도,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0.9, 내년은 1.6.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동결을 했고요. 네. 환율은 1387원 80전, 1390원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엮어서 의견을 들어보자면, 김장훈 본부장님. 뭐 아까 그 이유는 다 설명을 했고요. 근데 향후 3개월 내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사람이 금투용이 6명인지 5명이거든요. 결국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건데 미국이 9월 17일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0%니까. 근데 우리는 9월 달에 금투용이 없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10월에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 하는 게 거의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예상했던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걸로 인한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자님? 저는 주목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높였거든요. 0.1%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도 지금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3개월 내에 한 번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인하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금리가 여기서 한두 번 내린다고 하면 여기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약간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오신 시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지금 마감 시황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감 시황은 아니고 제가 한 2시 반 정도에 그 주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확인을 한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것들을 그냥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증권주 좋았죠. 증권주 좋았고, 라면, 삼양식품 주가 오르면서 라면주 좋았고, 그다음에 오사트라고 해서 반도체 후공정 쪽 테스트랑 패키징 쪽 좋았고요. 그다음에 로봇주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조선 쪽, SMR 같은 원전 쪽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자동차가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전반적인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률 상위 섹터, 하락 섹터를 봤을 때 하락률에서는 이제 창투사, 전자결제, 그다음에 양극재, 조선 이렇게 나왔는데, 창투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붙었었거든요. 서클 사장이 오면서 그게 좀 빠지면서 창투사와 전자결제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빠졌던 것 같고, 양극재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LNF 쪽 이슈 때문에 LNF가 결국 하락을 좀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종목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 수가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는 이제 귀찮아서 안 썼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 수 대비해서 상승이 많았다 그러면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거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이 전반적으로 많았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전자결제는 상승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특정 종목이 뭔가 주도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 오늘 봤을 때 전반적인 산업의 움직임들이 섹터 쪽으로 전반적으로 좌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로봇이었죠. 오늘은 로봇 부품, 로봇, SK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로서 좀 작용하면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로봇은 대충 다 빠졌는데. 로봇이 빠졌다고요? 네. 언제 건가? 레인보우도 3% 빠지고 하이젠도 2% 빠지고 두손 로봇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종목들 빠졌나? 네, 오늘 이제 SP 시스템, 푸른 기술, 원익홀딩스,
네. 종목들.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고 유일 로보틱스 이거 시가총액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유일 로보틱스가 10%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시가총액 가중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수익률밖에 안 나오니까 시가총액 가중을 하면 좀 더 낮게 나올 텐데 어쨌든 그냥 단순 상승 종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엮이고 있는데 희한하게 요즘 로봇 관련된 이슈가 하나씩 매일 얹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얹어진 걸 보면 현대차였거든요. 현대차가 로봇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국증권이나 상상증권, 뭐 신영증권 같은 중소형 증권수가 좋았고. 어머, 신영증권 오르네요. 아 신영 원래 오르죠. 이제 빛을 발하네. 자사주. 이제 오른다고요? 아니 신영증권 우리 명행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많이 편입했다가 아 그럼요. 타이어 버린 지가 언젠데 지금. 신형. 그래도 신영하면 명행 생각나니까. 6월 얘기. 예. 옛날에. 예. 신영증권. 네. 뭐 미래에셋증권도 대표적인 증권사로서 계속 좀 부각받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급하게 좀 자료들을 만드느라고 네. 그 플랫폼을 바꾸느라고 조금 오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지주사도 올랐어요. 지주사 쪽 보면 코오롱이 가장 많이 올랐고 롯데지주, 일진홀딩스, CJ 이런 기업들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수익률 나름이가 좀 안 돼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일단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 중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주사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거기다가 뭐 코오롱 인도가 좀 상승한 이슈가 있었는데 코오롱 패션 그러니까 중국에 설립한 그 JV 합작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근데 주가가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코오롱과 코오롱 인도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 CJ 3세죠. CJ 3세가 CJ 쪽으로 다시 합류하면서 그러면 CJ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는 체크를 그래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로봇이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 종가 기준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 고가도 지금 SP 시스템 고가도 오늘 저렇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네.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SP 시스템스가 SPC.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주세요. 네. 이게 제가 이거를 명예컨님이 이제 오전 오후장 좀 비교해 달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급하게 또 나야? 네 뭔가를 만들려다 보니까 오전에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아이고. 대단히 그게 죄송합니다. 좀 요거는 맞을 거예요. 이 제가 데이터는-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페이 안 받겠습니다. 오늘 페이 굉장히 영향하시죠. 아 그럼요. 이제 실용주의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예, 그럼 못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예.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요거 오늘은 처음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네. 저랑 한번 제가 네. 한번 맞춰 보시죠. 네. 왜냐면은 그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상승 하락 저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그거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HD 한국조선해양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조해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조해가 결국 중간 지주사격으로 HD 현대중공업이랑 HD 현대미포 합병의 시너지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한조해가 가져갈 것이다. 라면서 오늘 장중에는 아마 13%까지 갔나요? 예, 12%까지 갔네요. 그 종가는 11% 정도에 끝났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범성공자님부터. 일단 그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그 파트너십이 하나 있었죠. 그 파트너십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긴 했었는데 이제 서브러스 캐피탈이랑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3자가 MOU를 체결했어요. 근데 서브러스 캐피탈이 이제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 HT 한국조선해양은 수빅 조선소를 임대해서 지금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서브러스 캐피탈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 둘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관련돼서 협의, 그러니까 조선소의 협의를 보면 이 협의를 통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조선소는 캐파 증설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침 조선소에서도 또 이제 캐파 증설 모멘텀이 나온 거고
여기에 이제 군함 수주에 관련된 그 기대감이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로 또 붙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합병을 하면서 두 개 회사는 어제 급등했었고 미리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오르지 않았었는데 이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그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면 한국조선해양도 좋은 게 아니냐. 이 두 네. 가지가 좀 겹치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갈까요? 요게 지금 다 인수합병 되고 제대로 좀 이렇게 누구 빠질 건 빠지고 들어갈 건 들어가고 하면서 조선도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조선이 효율적이어질 것이다. 합병을 통해서 그런 게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오늘 정작 주가는 빠져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 부분은 뭡니까? 왜냐면 초반에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삼성중공업도 신고가 가고 다 대부분의 조선주가 한 20분 정도는 쭉 가다가 지금 결국에는 제일 많이 빠진 게 조선주 덩어리로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조에 빼고는 다 빠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는 왜 초반에 딱 힘을 받다가 빠졌을까? 어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저는 반대로 어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죠. 근데 사실 그 장 전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도 이거 미리 알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슈가 미리 있다 보니까 선반영하기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 이 합병 이슈가 이 두 개 회사를 뭐 20% 30% 올릴 만한 이슈가 정말 되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좀 밀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일단 두 개 회사의 합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건 두 개 회사의 합병 시너지가 굉장히 명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너지가 없고 그냥 뭔가 이게 오너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필요해서 합병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건데 지금 그 합병을 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건 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 보면 HT현대중공업은 방산 관련돼서 이제 MSR이라고 인증을 획득한 게 있어요. 근데 네. 현대미포는 없죠. 그러면 방산 수주를 하면서 현대미포랑 만약 합병을 한다면 이 방산 라이센스를 HD 현대미포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HD 현대미포를 왜 굳이 활용해야 되나요? HD 현대중공업도 도크가 있잖아요.라고 볼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의 도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도크 안에서 뭐 5척, 7척 뭐 이렇게 한 번에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군함 수주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미군함은 일반 군함은 일반 상선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작은 배를 도크에서 만약에 한다. 그럼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군함이 들어오면 다른 상선을 동시에 작업을 못하는 보안 때문에.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의 도크가 큰 도크가 작은 그 군함 때문에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캐파가 줄어버리거든요. 근데 현대미포는 중소형 도크 4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의 도크를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방산 쪽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센스를 활용하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현대미포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 그 HD그룹에서 밝힌 바로는 이제 우리 올해 방산 매출 1조인데 30년까지 7조 원, 그다음에 35년까지 10조 원까지 갈게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올해 기준 양삽산에서 매출액이 제가 20조 원 정도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방산 쪽의 비중, 물론 이제 조선 쪽도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근데 25년 대비해서 뭐 그래도 한 10% 정도 비중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10%가 아니고 50% 비중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HD 현대그룹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빠졌죠, 선반영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조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STX 엔진이 13% 갖고 HJ중공업도 11%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오늘 한 5% 정도 갔는데, 뭐 기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 M&A로 지배구조 전체자 좀 재편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 그룹 자체가 좀 잘 나간다고 치면 핵심 파트너들 그 안에 기자재 공급하고 엔진 공급하고 하는 애들도 당연히 여길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핵심 파트너 세진중공업 주가 불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세진중공업은 한조해 자회사들한테 데크하우스와 가스탱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핵심 파트너다. 그래서 이번 MRO니 뭐니 이랬을 때 이런 작은 종목들이 뭔가 힘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주가 위치는 어떻습니까? 얘네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세진중공업은 제가 좀 몇 개월 되었는데 그때 실적 나왔을 때 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장성상에 있어요. 오늘 그거 나온 뉴스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각도가 아주 세진 않죠.
이미 주가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와 괴리는 아직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반적인 그 시너지 당연히 고객이 그렇게 되는 건데 금전적이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세준중공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엔진 이런 것은 원래 엔진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커스터머가 두 개 나누지하고 하나로 합쳐지면은 그것도 더 편안하겠죠. 그 구매하고 뭐 하는 프로세스가 더 간단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혜가 받는 건 맞습니다. 단 이슈는 뭐냐면 주가의 레벨이 올라가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올라갔으면은 10% 15%씩 못 올라갈 것이고 억눌렀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고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진은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찰나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뭐 같은 질문이지만 오늘 조선주들이 특히 뭐 HD, 현대, 미포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현대중공업 등등 얘네들이 초반에 우리 저기 오프닝 벨 할 땐 좋았다가 막판에는 진짜 패대기 쳐가지고 밑골이 길게 달렸거든요. 네네. 예, 원래부터 좋지 않았어요. 현대중공하고 미포조선은. 그래요? 초반에 네, 올랐는데? 안 좋았어요. 예. 아닌가? 예, 처음부터 빠졌고요. 약간 반등하는 타다가 계속 빠진 거고 더 낙폭을 커지게 한 거고 한국 조선해양이 좀 변동이 있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결국은 나름대로 두 자릿수를 지켜서 한조를 빼놓으면은 아까 세진중공 빼고 몇 가지 편 전체적으로는 빠진 게 훨씬 많은 거죠. 초반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시전이다. 어저께 근데 이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저께 오른 거 있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이 오른 거 대비했을 때 오늘 빠졌는데 일단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반토막이야. 그러니까 거래가 어제만큼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시즌이 좀 나온 거죠. 그리고 어저께 올라간 거에 3분의 1을 토해냈어. 그러면 이제 뭐 크리티컬하게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의 2분의 1을 줄은 상태에서 10몇 프로 올라간 거에 3분의 1을 토해냈다. 그러면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어저께 좀 과했다. 왜냐면 이미 그걸 알고 플레이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보고 뭐 한국조선 해양은 조금 빠르다 보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 뭐 2%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3호중공업이 여기 있고 아까 두 개 다 했을 때 그 싱가포르 60% 갖고 있는 얘네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조선이 의미 있게 계속 추세가 내려가지 않는 한 뭐 그렇지 않은 한 한국조선은 계속 우뚝 서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주가가 한번 고점 갔다가 떨어진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지주사랑 증권인데 네. 오늘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 신영증권, 대신증권 뭐 요런 애들이 좀 힘을 받았고 저 지주사로 치자면은 롯데지주, 롯데지주, 와. 효성, CJ, 오리온, 삼양홀딩스 뭐 요런 애들이 네. 3%에서 7%까지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대형주 중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SK 스퀘어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주가 보면은 지금 바닥이잖아요. 위에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절반 가량에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LG, GS, LS, 삼성물산 뭐 등등 다 해가지고 올랐네요. 네 요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도 중간에 낑겨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다른 뭐 분석에서는 DS투자증권에서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JP모건 같은 얘기인데 2차 상법 개정안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런 주요 내용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국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결국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문제거든요. 좀 순환매 개념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조금 더 띄워줄지 그거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먼저 들어볼까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얘기 없어 우측으로. 일단은 지주는 자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조정을 바꿔서 이제 그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고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단기 21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였고 그다음에 모멘텀을 봤을 때 오늘 이슈도 있었죠.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그러니까 제 3차 이제 상법 개정안에 넣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2차 상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진짜 지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주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다라기보다는 지주에서 드디어 뭔가 뻘짓을 못하게끔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회사들은 이거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향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지주 회사들의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이슈와 좀 별개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의 수혜는 지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지주 쪽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증권주는 결국 거래 대금이 중요할 거잖아요.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줄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넥스트레이드 영향력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넥스트레이드가 설립될 때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15%를 넘다 보니까 79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전반적인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주는 나쁘지 않겠네. 그렇게 최근에 거래 대금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치면 증권주도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볼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돼서 뭐 증권주나 지주사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정권 쪽에서도 가장 좀 이슈를 보고 있는 게 이 두 개 좀 섹터인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증권 지주. 네, 지주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얘기니까 자사주 소각이 가장 크죠. 소각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롯데지주도 자사주 비중이 30%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펀더멘털이 헷갈리면 그러면 SK도 한 25% 되니까 그 나머지는 그렇게 지주라고 해서 자사주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고 아까 신영이나 대신은 그것도 증권주에서는 또 자사주 비중이 있는 그건데 자리가 좋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저 동감해요. 그리고 하나 정도 포트에 갖고 수 있다. 두 번째 동감하는 거는 다른 섹터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환 매수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속성은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플레이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리가 좋으니까 트레이딩 할 수 있죠. 2차 전지도 하고 뭐 현대차도 하는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증권주는 이제 나누는데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수반이 안 되는 게 계속 찝찝해요.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에서 10월 달 넘어갈 때까지 회복이 안 되면 내 말은 거래량 이런 거 그러면 10월 달에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3분기 실적 QOQ로 YOY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사 소각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신영이나 대신은 뭐 거래도 막 할 수 있는데 네. 정작 우리 크다고 보는 거 한국금융이나 삼성증권의 이런 주식들은 세지 않을 수 있어요. 세지 않아요. 왜 거래량도 오늘 한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삼성은 거래가 확 줄었어요. 그 주식 자체 플레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사주 그 모멘텀으로 그냥 샀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성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확인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계속 저기 아까 제 영상 얘기만 하네요. 영상이요? 이거 하면 요게 궁금하신가 봐. 어머, 신기하긴 하다. 나는 이거 읽고 있었는데 계속 이거 올이 뭐냐고. 이거 진짜 오리예요? 오리죠. AI 영상으로 낚이는 거죠. 그렇구나. AI 아니에요. 뭐 아니야? AI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요만하다고? 제가 찍은 거예요. 오리다 오리. 낚을 뻔했네 또. 아. 궁금해요? 요 뭐니? 전문가가 경악한 이유가 뭐니? 클릭해요? 합니다. 하지 마. 클릭합니다. 그 다 바이러스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사면 클릭해줄게요. 삼성 갤럭시 탭 A7 네. S급 리퍼 제품이고요. 네. 갤럭시 탭 S9 울트라 이렇게 두 개 가져왔습니다. 요게 A7, 요게 S9. 아, S9. 네, 그럼 들어주세요. 7부터 갈까요? A7부터. 네. 갤럭시 탭 A7 S급 리퍼 제품입니다. 저장 용량 무려 64GB. 크다. 64기가.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네.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말이요? 메모리 용량은 512MB면 어. 충분하고도 남는다. 512면 충분한데 이건 아. 얼만데요? 요거 64기가. 빌 게이츠가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네. 예, 이거 한 91년인가 그랬어요. 오. 예, 그랬으니까 뭐 지금 이거 64기가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8코어, 8코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탑재가 됐고요. S급 리퍼 제품이고요. 무상 보증 12개월 해드립니다. 오. 대화면. 네. 진짜 크다. 네. 아, 민트가 그래도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닌데 그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저거보다 어마어마하다. 완전 큰데. 10.4인치 모델이고요. 삼성 정품으로 보호 케이스. 요거 지금. 요거 네, 너무 좋아요. 요거 살라 그래봐요. 테무 가도 한 맞아. 2만 원 할걸?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네, 59만 8천 원인데 저희가 15만 9천 원에 뿌릴게요. 네. 진짜 싸요. 가져가세요. 네.
이건 진짜 쌉니다. 아니 광고 안 할래요. 너무 싸다. 아 너무 싸다. 에이, 이거는- 그래도 요거까진 하자. 요거? S9. 요건 더 싼데? 와 이건 진짜 크네요. 요건 진짜 큽니다. 이거는 거의 갤럭시 탭 S9 울트라고요. 네. 그냥 상자만 살짝 열어봤다가 에이 그냥 안 쓸래 이러고 닫은 진열 상품. 진짜 얇아. 예, 이렇게 상자만 살짝 열어보고 살짝 여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매장에 오는 사람도 없어. 그냥 진열만 해둔 거야. 예. 예. 단순 개봉 진열 상품. 새 거네요. 새 네, 요거 스냅드래곤 8 Gen 2 프로세서가 들어갔고요. 진열 상품, 안심 서비스 무상 보증 12개월이고요. 200대만 한정 수량으로 팝니다. 화면이 어마어마한데 네. 삼성 이번에 그거 BOE 알죠? 미국에 지금 수출 못하게 된 거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베꼈다고 중국이 군침 줄줄 흘리고 있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4.6인치 대화면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이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수영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유형하시고 진짜? 그러면 영상 보면서 수영할 수 있겠네요. 영상 보면서 수영하는 거지. 방수 방진 기능이니까. 예. 그래서 145만 원짜리를 89만 8,000원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A7, 갤럭시 탭 S9 울트라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리 틀라고 하는데. 오리 이게 뭐야? 눌렀는데 이상해요. 네. 오리 여러분이 산다는 가정하에 눌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이게 뭔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눌렀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와. 이게 뭐야? 팁과 요령. 이거 북한 사이트 아니에요? 뒷마당에서 발견된 잃어버린 오리 새끼.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다음 이야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저한테 이런 거 누르라고 하지 마세요. 네, 이상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 낚이지 마시고 삼성 거 사셔서 좋은 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여쭤보시죠. 저는 말랑말랑한 섹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6%, 농심도 2% 그리고 S&D를 비롯한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면비디아 삼양식품이다. 1억 넣었으면 16억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160만 원을 첫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사실 어디로 돈이 딱 하나로 쏠리지가 않고 이렇게 막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 조금 더 돈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K컬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K컬처가 확산이 되면 결국은 음식료라든가 한국의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에 색깔 있는 것들이 많이 팔릴 거라고 봤었는데 라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도 이미 삼양식품의 라면은 인기가 많았었고 BTS를 기반해서 한 번 더 뭐 점프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삼양식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한국의 라면에 대한 어떤 관심이 라멘이라고 하는 일본 제품보다는 또 한 번 더 관심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밀양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이 무조건 좀 담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데 약간 퀘스천 마크는 그 가동률 다 올라올 수 있어? 그 다만큼 다 팔릴 수 있어라는 의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채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삼양식품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삼양식품 살 거냐고 본다면 저는 굳이 여기서 삼양식품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관 내 종목인 거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기는 좋은데 개인이 투자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좀 애매하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일자에 따라서는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재미없는 구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버티고 여기서 또 갈 수 있냐라고 보면 좀 애매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양현 본부장님한테 요거 하락하는 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디어유가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고 한 8% 빠졌어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상승 가도를 달려왔던 SM 맞을 때 됐죠. 뭐 JYP, CJ ENM 뭐 이런 애들 사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요 발언들이 요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 이제는 못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구15 쪽에서는 한국, 미국 종속 자처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 외교부 쪽에서는 한중 관계는 다른 나라 영향 안 받아야 되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어제군요. 어제. 케플러의 9월 중국 팬 콘서트가 연기됐는데 이유가 현지 사정에 불가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캔슬이 됐다. 제가 중국에 있어봤잖아요. 네네. 예, 불가피한 현지 사정은 뭐예요? 예전에 저기 관계자가 전화 와가지고 못할 것 같다. 이유 뭐라고 보면 그냥 얼버무리는 거야. 위에서 전화가 왔다. 위에서 내리 찍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전반적인 이슈와 네. 사실은 요 엔터주, 컨텐츠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모멘텀을 받는다는 게 또 하나의 카드였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말이 가장 컸죠. 네. 안미 경주. 그거 없었으면 이렇게 안 빠졌겠죠. 물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섹터가 상대적으로 어텐션을 받는 모멘텀이 생기면은 그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좀 조정을 받는 건데 그런 위치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갔다 오시고 나서 좀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도리가 없죠. 도리가 없고 다만 거래량이 아주 많이 실리지 않았으면은 뭐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DOU 같은 건 거래량이 아주 적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특히 맨꼭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거시기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DOU는요, 얘는 조금 등락이 한 몇 개월 정도 있었어요. 제가 딴 얘기인데 제가 노모스 많이 노머스 했다가 원픽이었잖아, 원픽. 근데 제가 며칠 전인가 지난주부터 제가 버렸잖아요. 더 이상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은 조선이나 다른 쪽에 어텐션 되면은 이게 좀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노모스나 SM이나 이런 거는 거래량이 많이 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는데 DOE는 원래부터 이게 아니더라도 좀 악유가 있는 상태여서 거래가 적지 않아 갖고 조금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자님, 안미경중과 이 컨텐츠 특히 이제 엔터 쪽.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미경중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OE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DOE를 일단 논외로 보고 보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K-팝 데몬 헌터스를 기반으로 해서 K-팝의 저변이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 지금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중국 기반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 일본,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럼 엔터는 이미 중국 관련된 매출은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콘서트 관련된 매출입니다. 뭐 앨범 같은 건 있겠지만 중국 관련된 매출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글로벌리 진출하면서 점점 실적이 나는 그 구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시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 이슈 때문에 무너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좋다. 지켜보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DOE 같은 거 빠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안미경중이란 뭐 이런 얘기가 네. 되게 센티멘탈한 그런 이슈지 결국은 중국이나 우리나 뭐 그러니까 경제적인 교류가 그렇게 얼어붙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도 지금 바로 턱밑까지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쫓아왔고 우리도 지금 뭐 딱 하나의 수출이 좀 아쉬운 상황이니까 교류가 안 되지는 않지 않을까? 맞아. 시대를 그치, 거스르는 말이 그렇다는 그 거지. 지속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제가 DOE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좋은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이미 다가왔었어요. 요거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안미경중이나 말이 없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계속 받을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진 것에서 다시 올라오겠지만은 그러면 이 주식을 살 것이냐면 오늘 빠져 사는 건 오케이일 수 있지만은 이 주식 자체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안 싸요. 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빠지면 모르겠는데 반등할 때 억울해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주식의 프라이어리티일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래가 안 실려서 살짝 빠진 거, 뭐 SM이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중국에 특사까지 보냈잖아요, 같이. 예. 중국 특사 누가 갔지? 몇 번 이용주 가셨죠? 의원이 전 갔는데. 국회의원, 전 국회의장. 국회의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정세균? 아니요.
그분 아니었어요. 그 교재 누구였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뭐 없네요. 오늘 뭐 특징주 봐도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로보티즈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는데 8% 급락하는데 이유가 유상증자 결정 요 내가 공시가 어저께 떴네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았다라고 하시네요. 나랑 내가 알고 있었냐?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루머를 들었으니까. 와, 아 그럼 얘기를 어제 얘기했잖아요. 끝날 때 이거 얘기하셨어요. 저 자금 조달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나 안 그러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해주셨어요. 들었어? 네, 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내일장 이제 딱 열리면 얘가 이제 로봇주들의 그런 심리들 다 꺾어가지고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LNF가 빠진 거는 걔네 그거 BW 때문에 네.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다른 섹터들도 다른 것도 빠지잖아요. 오래는 안 가더라도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저거 그 반도체 소부장 오늘 저기 뭐야 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오른 거 네, 뭐였죠? 하나마이크론 8%, 하나 요거 말씀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3%. 제가 이거 가져온 거 있잖아요. 요거 예. 캡처해서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뭐 저기 농심도 있고 하니까 요거 네. 자료 받아가세요. 네. 하나마이크론 8페이지. 하나마이크론 8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방금 옮겼어요. 네. 8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자 보여주시면 하나마이크론 오늘 8% 갖고 하나마이크론은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마이크론입니다. 얘네 실적은 하나머티리얼즈가 상당히 받침이 되고 있는데 주식 평가는 하나마이크론 본업인 후공정, 어셈블리 패키징 테스트하는 이쪽의 실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꽤 오래된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후공정 업체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하이닉스하고 이슈가 돼요. 하이닉스하고 계약을 맺은 게 5년 전부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후공정 너네가 패키징 해줘, 테스트 해줘라는 게 베트남 법인을 사게 돼 있는데 이게 안 좋다가 작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했는데 올해 7천억 이상 되고 이 베트남 하이닉스 겁니다.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좋은데 베트남의 가동률이 높아져서 내후년도가 이게 내년 내년가 하여튼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심이에요. 그게 뭐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서버용 D램, 서버 잘 나가잖아. 예, 이쪽에 실질적인 수혜인데 하나 더 붙이면은 하이닉스가 HBM은 지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HBM이 캐파가 부족해. HBM 집중하다 보니까 서버나 이런 쪽을 좀 더 바깥에다가 외주 주는 게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공감대를 최근에 이제 IR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동률이 여기 있지, 가동률 요거 본사에서 하는 건 삼성향이고 아까 그 다른 건데 삼성향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가동률이 가장 낮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합시다. 가장 낮은 게 40%가 올라가기만 하면 더 붙겠죠.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별로 안 해서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 커버는 전망치가 그렇게 이상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갖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뭐 엄청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PER 20배는 못 줘요. 20배 주면 앞자리가 확실히 바뀌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고 오늘 많이 올라서 얼마죠? 오늘 얼마야? 하나마이크론이? 없어졌네? 하나마이크론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한 8% 올라는 7% 올라는 모르겠는데. 13,830원. 그러니까 이게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올라갈 수 있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요 얘기잖아요.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그러려면 넘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멀티플이 15배, 16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는 한번 내 생각에는 뚫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얼마인지까지 얘기하면 완전 리딩방이니까 찾아보고 그거는 뚫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하고도 컨택을 하게끔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잡혔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가도 돼요? 와요. 같이? 식사하는데. 아 식사? 뭐 드실 거예요? 맛있는 거. 또 여기가 본보야지 가시죠? 나 그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못 파는데. 스파게티. 싫어하면 짧게. 여기 바로 위야. 짧게 계단 좀 하나만 올라가면 10초야 10초. 아 진짜. 뛰어가면 한 30초. 네. 걸어가면 3분. 거기 뭐 드셨죠? 오징어 먹물 파스타였나? 파스타도 있고 리조또도 있고. 리조또. 기분 좋으면 와인도 먹을 수 있어요. 와인. 장이 3,500 가면 와인 먹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랑 또 약속이 네. 잡혀 있으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 장은 또 여러분들이 뭐
더럽게 재미없다고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요새 장을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한 달 반을 그냥 날려먹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속 있으니까. 뭘 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재료가 좋은 것 같은 것도 안 좋게 반영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반영되고 이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럴 바에 진짜 그냥 강원랜드 가가지고 그냥 베팅하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갔구나. 응? 그래서 갔구나. 강원랜드? 네. 언제 갔지? 네. 어제? 어제 어떻게 갑니까? 가는데 3시간 반인데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두 분의 한마디 한번 볼까요? 범성공자님부터. 오늘 조금 길어도 되나요? 오늘의 한마디? 당연하죠. 네. 하실 말씀이 많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45초 드리겠습니다. 45초. 빨리. 너무 짧은데. 30초였는데. 빨리 시작. 네. 일단은 오늘의 한마디는 오늘 거 맞죠? 어제 거 아니죠? 오늘 시장과 관계없고 그냥 관계없고. 드리고 싶은 말씀. 오케이. 네. 일단 저는 3프로 TV를 보시는 분들 굉장히 품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이 시간에 또 공부를 하려고 이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이제 품격이 있는 사고를 조금 더 넓혀드리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요 제 한마디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틀린 그림 찾기에서 다른 그림 찾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 틀린 그림 찾기를 한다 그러면 맞는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틀리다와 다르다를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흔히 다르다를 틀리다를 착각하는 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주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쌀농사 문화권에서 그런 모습들이 주로 나오는데 서양권에서는 절대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한다. 근데 그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고정관념을 정해놓고 내가 이거 맞으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어. 내가 종목을 투자할 때도 내가 맞는 걸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러 종교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옳고 그름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나라의 대의가 정의라고 하면서 처자식 내팽개치고 그냥 바깥 일만 하는 거예요. 돈 명예 안 되고 그냥 나란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정의가 가와 만사성이다. 그래서 집에서 처자식을 챙기는 게 우선이고 나란 일은 여유가 되면 참여한다. 이런 남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죠. 네.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옳을 것 같으세요? 지금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일단 가족을 챙기는 게 먼저다 좋아요. 가족 챙기는 게 먼저다. 네. 그게 옳다. 네. 네. 만약에 이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네네. 다른 거지. 네, 다른 거죠. 이거 다른 건데 이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2번을 선택하신 분이다. 1번은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중근 선생님을 모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이거는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을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호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1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을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단답하기 훨씬 편하죠. 난 이런 남자가 좋아요. 난 이런 남자가 좋아요. 그건 선호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옳고 그름으로 가서 대립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은혜는 갚아야 된다. 정의죠. 네.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리더는 아랫 사람들의 번영과 안녕을 책임져야 된다. 이것도 정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했어요. 1번,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직을 희생한다. 2번, 조직을 위해 은혜 갚는 것을 피한다. 뭐가 옳은 거죠? 애매하죠. 네. 마이클 샌더스 교수 같아.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번을 선택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병자호란을 만든 것입니다. 병자호란을 만든 거예요. 명예의 은혜를 병자호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명나라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고,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판단했냐를 들어보면 난 틀렸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가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정의를 가지라는 건데, 이거 보세요. 너는 초콜릿을 싫어하는구나라고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과 너는 초콜릿을 싫어해? 너 이상하구나 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너는 초콜릿을 싫어한다면 그래 넌 다르구나. 그럼 왜 싫어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투자의견 쪽에서 누군가가 내가 좋게 보는 걸 안 좋게 본다 그러면 너는 왜 안 좋게 보니? 그럼 리스크가 있을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이 글씨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틀린 예. 게 아니라 우린 서로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존중하고 달라야 됩니다. 인정해주자. 존중해야 돼요. 이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 오늘 한마디는요? 예, 좀 시리어스해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네. 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외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외쳤으면 명민준 앵커도 이 말을 외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이겁니다. That really hits the spot 이런 얘기예요. 이 영어로 말하면 그렇지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고 이게 드디어 나타났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이 지금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이거구나라고 산화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격하게 할 수 있는 그 재료 그러니까 지속적일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의 이 고리를 끌으려면 그 뭔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를 고대하는데 금방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고대하는 거하고 예상은 잘 몰라서 약간은 아직까지는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언가 그러니까 저 말씀은 시장이 딱 재료가 될 만한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나와서 50억 딱 나와. 50억도 이제 큰일 났어. 50억 나와봤자 지금 100억. 100억. 세율 23, 25%.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뱀피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올해 매출 1위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한 넷마블이 네. 만든 게임입니다.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뱀파이어 컨셉의 MMORPG를 출시했는데요.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합니다. 26일날 정식 서비스가 오픈이 됐는데요. 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게임을 잘 못하지만 네, 어, 어마어마했죠? 아니에요. 야. 14,900원 주더라고요. 그 보스몹. 예. 보스몹까지 다 깼잖아요. 예. 예, 뭐 나왔어요, 보스몹? 뭐 여우 나왔나? 뱀피르. 뱀피르. 예. 예, 뱀파이어. 예. 그래서 영웅 풀 세트를 플레이만 해도 지급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필드에서 사냥만 해도 배당금처럼 쌓이는 다이아. 저 오늘 아이고. 가서 꼭 할게요. 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 솔직히 게임 좀 해요 진짜. 뭐 할 건데 남는 시간에 책 볼 거예요? 책 안 보잖아요. 유튜브 볼 거잖아요. 게임 좀 해요. 게임 제발 한 번만. 네. 중독되죠 제발. 네. 아이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뱀피르 용량이 4기가예요. 알겠습니다. 폴마이너님께서 민준이 지도 안 해봤어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제가 게임을 원래 게임 제가 중독자였습니다. 엄청 좋아하잖아. 중독자. 그래서 처음 부모님 몰래 디아블로 하느라고 밤샌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그때 컴퓨터 이 키보드랑 마우스도 저기 저소음으로 바꿨어요. 안 들키게. 근데 들켰잖아. 그때는 그거 알아요? 컴퓨터 키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그래. 비행기 소리 났어. 방음 처리를 못해. 이러면서. 근데 저희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야 돼. 아 그래요? 그러네 시간이.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기다리거나.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조금 힘드셨다고 하셔가지고 내일은 네. 저희가 리프레시 해가지고 리프레시. 다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예, 여러분 예, 내일 예.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예,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